자, 박서진 씨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치명적 테토남의 매력, 재킷 탈의까지 한일 탑10 쇼에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사실 이 박서진 씨를 비롯하여 많은 현역가왕 탑7 가수들은요, 한일가왕전 2를 데뷔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일가왕전 2가 이제 목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일 탑10 쇼에서 이 박서진 가수를 비롯하여 나머지 탑7 멤버들의 무대가 엄청나게 활발해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TV 앞으로 다시금 모여드는 현역가왕 기존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지금 증폭했다. 뭐 저만 해도 지금 현역가왕2 소식을 거의 일주일에 여러 번 전달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뜸했었던 라이트한 시청자분들이 돌아와야 이 현역가왕2의 박서진 씨를 비롯하여 탑7 멤버들 한일가왕전까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됐지만 큰 문제점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한일가왕전 2도 과연 이게 앞날이 무조건 밝다 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은 것도 좀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좀 보여드릴 내용에 이 현역가왕2, 특히 박서진 씨와 탑7 팬분들께서는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한일가왕전, 일본 팬들이 반할 박서진, 진혜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의 필승 전략이 공개된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죠. 이제 9월 달에 방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5 한일가왕전, 실제로 이제 한일가왕전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한일가왕전 2가 벌써부터 많은 분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미스터 트롯 3 같은 경우는 한일전을 먼저 한 2주 정도 일찍 시작을 해버리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박서진 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진지한 평소의 얼굴과 달리 무대에만 오르면 돌변하는 천생 가수로서 매력을 극대화할 전망이라고 한다. 일본에선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장구 연주부터 매끄러운 가창력, 박서진만의 색깔과 특기가 일본 가요 팬들에게 색다른 느낌을 줄 것으로 굉장한 기대가 된다. 특히 퍼포먼스 중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박서진의 가창력은 태권 트로트 창시자 나태주급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두 번째, 진혜성 씨 같은 경우 정통 트로트의 매력으로 승부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어떤 무대에서도 전통을 벗어나지 않았던 진혜성의 우직함이 일본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 한일 탑10 쇼에서 일본 가수들과 정통 듀엣을 소화했고 일본 노래도 능숙하여 맹활약이 점쳐지고 있다. 애녹 씨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뮤지컬로 다져진 안정된 발성과 40대에도 굳건한 이 비주얼, 큰 무대의 강한 담력 등이 한일전에서 굉장히 이점으로 발휘할 것 같다. 현역가왕 재팬 역시 뮤지컬 실력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녹 씨가 어깨가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승태 씨 역시 일본에도 팬을 보유한 실력파이며 국악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은 노래를 불러도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국립창립단 소속의 이 김준수 씨 역시 우리나라 소리, 국악으로 승부하여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수호 씨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일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일본어가 굉장히 유창하고 현지 가요 팬들의 성향 파악도 빠르며 국악을 배웠기 때문에 일본이 반할 만한 우리 소리의 포인트를 가장 정확하게 짚을 가수가 역시 최수호다라는 것엔 이견이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문경 씨죠. 우리나라 팀이 내놓을 필승 카드다. 10년 넘게 자기 소리를 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며 정진한 강문경의 내공은 현역가왕2 경연 당시 많은 가수가 경험을 했다.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노래를 쥐락펴락하는 그의 여유와 카리스마가 한일가왕전에서 빛을 발하기를 팬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이거 뭐 기대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미 한일 탑10쇼에서 한일가왕전 2에 대한 데뷔 모의고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탑7 멤버들이 코앞으로 다가온 한일전을 대비해서 이미 무대를 여러 번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성 콘테스트가 펼쳐졌죠. 그래서 일본에 질 수 없다, 일본 탑7 긴장하세요, 박서진이 갑니다, 이런 말까지. 일본 현역들이 잘생겼다고 하지만 우리도 잘생겨질 수 있는 기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뭐 굉장히 글이 깁니다만 이 일본의 현역가왕, 그러니까 현역가왕 시즌 1 때 현역가왕 재팬인 여가수들과 듀엣 무대도 하면서 일본전에 대한 어떤 데뷔 연습을 하고 있다, 요렇게 좀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면 현역가왕 3가 12월 달에 방영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혜진 PD가 최근에 언더 15을 통해서 아동 상품화와 굉장히 논란이 컸잖아요. 근데 이 서혜진 PD는요, 이 당시 때도 항의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회사 앞으로 와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서혜진 PD와 현역가왕 3가 도대체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한일가왕전 2와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선 현역가왕 3가 12월 달에 방영을 해요. 그렇다면 9월 달에 한일가왕전이 방영을 하죠. 아마 한 달 정도 방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정도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 바로 현역가왕 3가 방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시기에 서혜진 PD가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이 언더 15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방영을 한 해 만에 전량 폐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근데 황당하게도 서혜진 PD는 이 당시 때도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MBN과 같이 했지만 MBN에서 제작비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언더 15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와 방심위에도 다 우리는 언더 15 첫 방송을 보냈고 그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내부적으로도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다. 다른 분들이 항의하고 싶다면 우리 회사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이거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이 방심위에서 우린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혜진 PD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조차도 제작 책임자로서의 기본 소양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현역가왕 3와 한일가왕전 이야기를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보면 이 한일가왕전 2에 등장할 인물들이 박서진 씨를 비롯하여 탑7 멤버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일 탑10 쇼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일 탑10 쇼에 이들이 단독 예능 방송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끼워 팔기처럼 현역가왕 시즌 1의 멤버들과 이 현역가왕 2의 멤버들이 다 같이 돗대기 시장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왜 서혜진 PD는 현역가왕 2 멤버들을 대우해주지 않냐, 왜 단독 예능 방송을 만들어주지 않냐, 결국 이 언더 15 제작하느라 거기에 정신이 팔렸던 게 아니냐 하던 와중에 편성 취소에 피소까지 당하면서 서혜진 PD는 굉장히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작비 안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거 누구 돈으로 제작을 했을까요? 당연히 언더 15의 이 제작 대표가 따로 있겠고 크레아 스튜디오도 굉장한 지분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터지면서 아예 그냥 전량 폐기 수준에 지금 달아났잖아요. 물론 이들은 폐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민단체가 85개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출연자 보호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더니 이중적이지 않냐, 출연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해놨으면서 결국
방심위에 제대로 된 검토도 받지 않았고 이 MBN을 피해서 다른 곳에 방영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니 85개 시민단체가 이거 전량 폐기해라 난리가 났잖아요. 자, 출연료도 줬죠. 장소 섭외해가지고 대관료 빌려가며 촬영했죠. 촬영 스태프들 임금도 줘야 하죠. 제가 볼 땐 서혜진 PD와 크레아 스튜디오 입장에서는요, 파산 위기설까지 돌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송까지 걸렸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근데 이 서혜진 PD가 지금 현역가왕2 멤버들이 등장한 한일가왕전 2에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느냐? 쓸 수가 없죠. 바로 현역가왕 3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 언제 촬영할까요? 제가 볼 땐 한 9월달 때부터 촬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역가왕 2의 한일가왕전이 9월 방송이면 이미 7, 8월에 거의 다 녹화가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떻게 한일가왕전을 신경 쓰겠습니까? 언더 15 해결해야 하죠. 현역가왕 3까지 촬영 기획 다 잡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한일가왕전까지에서의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자, 이 탑7 멤버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일 탑10쇼에 등장하면서 어떤 불만이 있었죠? 왜 현역가왕2 멤버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주냐라고 했죠. 그렇다면 한일가왕전이 끝나고 나면 만들어줄까요? 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때까지의 행보를 보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현역가왕2 탑7 멤버들과 대결한 한일가왕전 2의 일본 가수들을 오히려 한일 탑10쇼에 함께 등장시킬 겁니다. 자, 지금도 현역가왕 시즌1 탑7, 현역가왕 시즌2 탑7, 한일가왕전 시즌1의 여자 가수들,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 멤버들, 돗대기 시장처럼 등장해서 우리 가수들의 이 출연 분량이 급속도로 저조한데 여기에 한일가왕전 2의 일본 가수들까지 등장한다. 근데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서혜진 PD의 마인드를 보세요. 한일가왕전이 뜨거운 관심을 받자 한일전을 하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사람이 일본은 이겨야지 할 것이다. 또한 일본 가수가 신선하다라는 반응이 있더라. 깨끗하게 부르지 않냐? 그런데 이러한 말을 했어요. 녹화 당시 무조건적인 경쟁 구도로는 시청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한국의 한 출연자가 일본이 이겨야지라고 하자 신동엽 씨 이야기를 하며 제작진에게 이렇게 가면 촌스럽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기려는 대신 윈윈하는 그림을 떠올리게 됐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윈윈했습니까? 아니죠. 엄청 비판받았죠. 왜 우리나라 한국 가수들에 대한 점수가 엉망이고 일본 가수들이 더 점수를 많이 받고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냐라며 굉장히 많은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현역가왕 시즌1의 한일가왕전 시즌1입니다. 그러면 이 현역가왕 2의 한일가왕전 2는 어떨까요?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탑7 멤버들이 패배하고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고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근데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탑7 멤버들이 승리를 쭉쭉 하는 것보다 줄 패배를 하는 것이 서혜진 PD와 제작사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TV조선의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 때부터 현역가왕 때까지 항상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특정 가수가 홀대를 받고 특정 가수가 탈락 위기에 놓이고 황당한 편파 점수가 있었고 서혜진 PD 제작진의 단골 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번 현역가왕2의 한일가왕전 잘 흘러가리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와중에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현역가왕 3도 해야 하고 언더 15도 결국에는 방영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역가왕 2 탑7 멤버들은 한일 탑10쇼에서 더 많은 돗대기 시장에서 겨우겨우 출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이 된다. 이러니 심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